2013년 1월, 일은 어떤 글을 투하합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벌써 1년 넘게 지났으니 써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중견기업 연구직, 직어국 출신. 여친은 있었지만 동정에다 20대 후반. 직장 동료였던 그 사람은 고졸, 여자, 키는 160 정도의 긴 다리, 거식증 되기 일보 직전인 말라깽이. 마법소녀 마도카처럼 하관이 각진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려 속이고 있죠. 3차원 여자 얼굴은 잘 모르겠어 연예인으론 얘를 못 들겠군요. 2차원 여자 중 닮은 목소리나 겉모습은 없으니 아오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여 전에 아오이는 파견직으로 회사에 왔습니다. 공대 출신 연구직들에겐 정해진 건지도 모릅니다만 직장 동료들은 세상과 비교했을 때 동정, 못쏠 찐따의 동정, 오타쿠 등이 많아 결혼율이 엄청나게 낮죠. 저를 포함 신간 만화를 사는 대기열 속에 섞여 있어도 눈에 띄지 않을 느낌의 놈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물론 여자 사원들도 있지만 얼굴들이 우중충한데도 자기 여자력을 일부러 높여 결혼으로 이과 여자 어때요? 대헷? 하는 필사적인 여자들뿐이라 안타깝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 들어온 아오이는 동료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눈부시게 보였을 것 같네요. 이번에 온 파견사원 걔 이쁘대 하는 소문은 여자의 굶주린 동료들 사이에서 우후죽순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층에 근무하는데도 일부러 용무를 가장해 아오이를 보러 오는 놈들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학창시절 때 이미 3차원 여자에 대한 흥미를 잃어 그녀와 지나칠 일이 있으면 동료들한테 할 이야기가 생겼구나 정도였습니다. 식당에서 아오이를 처음으로 봤는데요. 그렇게까지 난리가 날 정도로 이쁜가 하는 생각이 첫인상이었습니다. 물론 여자 사원들과 비교하면 아오이 쪽이 낫지만 제가 볼 때는 눈이 가늘고 턱이 네모져서 응? 하고 생각했을 정도. 검은 스트레이트 롱 헤어에 안경까지 꼈으니 못소리 많은 동료들에게는 보정 효과가 있었겠죠. 저는 검은 머리라도 더 나은 3차원 여자들이 많을 텐데 좀 파고들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아도 본사 빌딩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클린룸, 즉 무진실도 있습니다. 회사 주력 제품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사 클린룸 안에서는 신제품의 실험이나 신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오이의 일은 거기서 사용하는 비품들의 재고 보충과 관리였죠. 일하는 동안 비품이 부족해져 오면 아오이에게 사내 휴대전화로 연락, 비품을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관계되는 일은 이것뿐이지만 아오이에게는 다른 임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나쁘게 말하면 잡일 뿐이었어요.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입사한 사원에게 시킬 건 그런 것들밖에는 없으니 파견직으로 모집했다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겁니다. 클린룸 안에는 이것저것 연구하는 우리 같은 사원 말고도 파견직, 시간제 사원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의 여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일은 고객회사로 출하하는 시제품 제조. 고객사 중에는 제멋대로인 곳도 있어 짧은 납기로 대규모 샘플을 요구받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 척척 조립해 납기에 맞춘 그녀들을 솔직히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오이와 그녀들의 사이는 험악하다는 정도로는 말도 꺼낼 수 없게 되지만요. 저는 아오이와 그다지 관련될 일은 없었지만 동료가 주워오는 아오이에 대한 소문은 귀로만 듣기에는 그다지 평판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일머리가 좋아 전임자에게서 받은 인수인계도 아주 빠르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오이가 입사하고 1년이 지났을 때 파견직에서 시간제 사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회사는 파견직에서 정규 사원이 되는 사람은 모두 시급제인 시간제 근로자가 됩니다. 마이너한 업계여도 그 중에서는 한두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회사고 경영 상태도 탄탄합니다. 불안정한 파견직에서 일하던 사람에게는
나쁘지 않은 이야기죠. 처음부터 정규직이었던 아오이 신자인 어떤 녀석은 이것으로 만약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파견직에서 잘려 아오이와 일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며 신이 났습니다. 이후 저는 이 아오이 신자와는 거리를 두고 2차원 여자에 빠져 일하는 나날에 몰빵합니다. 그리고 2년 전 4월 신입사원이 입사했을 때로 이야기는 넘어갑니다. 영구직 사원들도 시간제 사원들과 같이 시제품 제조에 들어가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 아래에서 신입들은 교대로 4개월간 클린룸 실습이 필수였습니다. 이 제도는 제 1년 후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는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신입사원들과 섞여 실습을 하게 됩니다. 입사 당시에 하지 않았던 사원 중 젊은 쪽에 속하는 놈들은 순차적으로 실습을 받는다는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이죠. 여자들에 둘러싸여 일한다. 이렇게 쓰면 꿈같이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3차원 여자는 별로예요. 그래서 그냥 일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업무상 필요한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은 하고 있었는데요. 더하자면 클린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품에 묻으면 안 돼서 화장 금지입니다. 모두가 진짜로 쌩얼이죠. 우리 치규사마들이라면 쌩얼이야말로 진실이자 정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개 중에는 깨끗한 피부 쪽으로 본다면 남자인 저보다도 심한 얼굴도 있습니다. 꿈을 꾸는 건 치규님들 맘대로라도 현실은 아픈 겁니다. 실습이 시작되고 나서 시간제 사원들 사이에서 아오이가 엄청 평판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들하고는 달리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실습 전 클린룸 안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동안 살짝 안면을 익힌 어느 여자 직원이 말을 해주거나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순간 태도가 확 달라진 모양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푸념의 내용 중에서 특히 인상에 남았던 이야기입니다. 여자 탈의실에서 아오이의 옆 사물함을 쓰는 그 사람은 매일이 비참하다고 합니다. 출근해서 제복으로 갈아입으려고 사물함으로 갔더니 그 전까지는 안녕하세요. 지금 비켜드릴게요 하면서 살짝 널려있는 짐들을 치우곤 했던 아오이. 그런데 정규직이 된 날부터 그 사람이 오자 아오이는 있는 대로 툴툴거리면서 치웁니다. 그러면서도 비켜준다면 괜찮은 편이고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아예 그 사람의 사물함 앞까지 짐을 펼쳐놓고 진을 친 채 업무 시작 직전까지도 치워주질 않습니다. 덕분에 그 사람은 매일을 지각 직전. 아오이가 있는 사물함 주변은 업무 시간보다도 상당히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뿐으로 모두 옷을 갈아입고 일찌감치 나가니 그런 짓을 당해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일찍 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출근 시간을 앞당겼더니 아오이도 일찍 와서는 진을 치고 그 짓을 한다는 것. 그리고 정시에 맞춰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본인이 아오이보다 파견직 경력까지 포함 경력이 짧다면 후배를 괴롭히는구나 생각해 백보 양보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베테랑이거든요. 멱살 잡고 뭐하는 거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냥 항의했더니 가방에서 아이팟을 꺼내 귀를 막아버리고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휴식 시간에 계단에서 지나칠 때 주변을 둘러보고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서로 엇갈릴 때 되죠 했답니다. 아오이랑 무슨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쳤을 뿐인데 왜 돼지라는 말을 들어야만 하나 엄청 화가 나 있었죠. 지금까지는 들었던 이야기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실습 기간 중 봤던 겁니다. 이걸 보고 저는 시간제 직원들의 이야기가 과장된 게 아니라 아오이가 진짜 황당한 인간이라는 걸 확신하기에 이릅니다. 비품이 모자라게 되어 시간제 직원이 아오이에게 전화했더니 지금은 힘들어요 라며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건 저도 전화기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 들렸죠. 시험삼아 바로 직후 제가 다른 물품을 보충해달라고 전화를 넣었더니 네, 곧 들어가요.
아양을 떠는 듯한 목소리가 돌아오고 바로 보충되었어요. 추가하자면 제가 부탁한 물건과 시간제 직원이 부탁한 물건들은 같은 장소에 재고가 잔뜩 있습니다. 원래 보충하는 일이 네 일이잖아. 뭐야 이 차이는? 생각한 저는 더 파고들고 싶어집니다. 아오이는 전철로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방향 쪽에서 출퇴근하고 있던 터라 가끔 아오이와 같은 전철에 탈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명사고로 전철이 지연되는 바람에 회사가 있는 역이 사람들로 붐빌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190을 넘을 정도로 키가 커서 그 붐비는 사람들 중에서 아오이와 실습 때 저와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시간제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아오이는 혼잡한 상황에 짜증이 났는지 갑자기 자기 앞에서 걸어가던 이 직원을 뒤에서 발로 차더니 팔꿈치로 얼굴을 있는 힘껏 밀어 젖혔습니다. 걔 황당했어요. 역을 벗어나 시야를 가리던 인파가 사라지고 나서 그녀가 아오이에게 차인 것을 봤더니 스타킹이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오이가 신고 있던 구두가 하이힐이었으니 엄청 아팠을 겁니다. 물론 3차원 여자는 저는 아무 관심이 없으나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을 무시할 건가 말 건가는 별다른 문제죠. 특히 실습 중에 같은 라인에서 여러 일을 가르쳐줬던 것도 컸다고 봅니다. 저도 모르게 말을 걸며 얼굴을 봤더니 안경은 뒤틀리고 팔꿈치로 밀쳐진 부분은 가볍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 왈, 여자 탈의실에서도 아오이 사물함하고는 한참 멀고 두세 차례 아오이에게 비품 보충 전화를 넣었던 것밖에는 관련된 일도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지. 뭔가 기분이 상할 만한 일을 했다면 그냥 말해주지 라고 합니다. 저는 상사에게 알면 안 되냐, 말하기 어려우면 내가 말해줄까 했는데요. 그녀는 나쁜 일이 있어도 주저하는 스타일인지 귀찮은 일에 말려들기 싫으니까 입 다물고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 일은 못 본 것으로 해달라 라며 오히려 제게 부탁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녀와 썸씽이 생겼다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실습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여자 탈의실이 있는 층 다른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요. 상대가 자리를 비운 상태라 사무실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선 여자 탈의실 입구가 보입니다. 딱 정시 퇴근 시간이 지날 무렵이라 잔업이 없는 여직원들이 드문드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오이도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바로 뒤를 어느 시간제 사원 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자기가 제일 먼저 문을 열고 그 뒤로 사람이 있다면 문을 살짝 밀어서 뒷사람들도 지나가기 쉽도록 하잖아요. 만약 아무도 없다고 해도 일부러 문 손잡이를 쥐고 쾅 닫거나 하진 않죠. 적어도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식으로들 살아요. 그런데 아오이는 일부러 뒤를 돌아보고 나서 바로 뒤에 사람들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도 불구 자기가 문을 열고 시간제 직원들 눈 바로 앞에서 있는 대로 손잡이를 쥐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빡칠 일이라고 봅니다. 원래부터 뒤에서 얘기하면서 오고 있었으니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아니, 분명 돌아보고 그 짓을 했으니 이건 확신범인 거죠. 그리고 나서 회사 회식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전부에서 30명 남짓이 왔습니다. 일할 때 클린룸 안에 시간제 직원들은 쌩얼이지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회식을 시작해서인지 화장한 채로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오이보다 훨씬 예뻤습니다. 화장으로 변장된다는 게 정말이었구나 싶었죠. 주위의 남자 직원들이 땡땡씨, 쌩얼도 이쁜데 화장한 얼굴도 이쁘네요 등등 추켜 세우고 있었고 아오이는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건 화가 난 것을 넘어서 살기를 가진 눈이었습니다. 여직원이 일방적으로 제게 푸념을 해왔을 때는 그다지 진심으로 듣진 않았는데요. 실제로 아오이의 행동을 눈으로 보니 이건 실화인가? 아오이는 진정 지뢰녀인가? 그래서 3차원은 참사야 참사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련이라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여자를 뜻한다고 봐야 할까요?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치규 사마들께서 직접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일도 엄청난 치규 쪽인 것 같네요. 그 뒤로 업무 관계로 아오이와 엮여야만 할 때는 최소한으로만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오이 신자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고민하고 있었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2011년 여름. 총무에게 볼 일이 있어 갔더니 근처에 아오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원증을 잊고 온 듯합니다. 사원증에 사물함 열쇠도 달려있어 열 수도 없는 상태. 그날은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마감일로 그 서류가 사물함 속에 들어있는 상태라 마스터키를 총무에게 받으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제 보너스 받은 걸로 땡땡백을 사버려서요. 너무 좋아서 가방 물건을 옮긴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하는 느낌으로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귀엽다고 생각해서 하는 짓일까요? 마스터키는 모든 사물함을 열 수 있어 총무과 직원이 지켜본다 하는 느낌으로 같이 가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한해 너무 바빠서 그 총무과 직원도 아오이짱이라면 믿을 수 있으니까 혼자 가도 돼요. 아팅 진짜요? 감사합니다. 하고 아오이는 사라졌습니다. 총무과에서 볼 일이 예상외로 길어져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아오이가 돌아오질 않네요. 이러니 총무과장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여자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제 볼 일도 끝나 이젠 내 부서로 돌아갈까 하는데 아까 아오이를 찾으러 갔던 총무과장과 마주쳤습니다. 총무과장은 여자였는데요. 여자 탈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남자인 제게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남자라면 아무라도 좋다는 거였죠. 과장하고 같이 여자 탈의실 앞까지 갔더니 무슨 쾅! 쾅! 하는 소리하고 여자 비명 같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도 모르게 폰을 꺼내들어 동영상 모드로 맞췄습니다. 끼익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갔어요. 여자들만의 금단의 화원?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이라든가 흥분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칸막이 같은 곳을 지나 사물함 구역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귀신 같은 형상이 되어 누군가의 사물함 문을 발로 차고 있는 아오이가 있었습니다. 그 변한 모습을 보고 저는 이 평소와의 엄청난 차이, 뭔가 스르라미 울적해에서 L5가 발병했을 때와 비슷하다 라는 관계도 없는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L5는 히나미자와 증후군이라는 풍토병 중에서도 제일 강한 레벨로 여기 도달하면 거의 죽습니다. 검색의 신이 되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과장은 말을 잃고 있었지만 저는 아오이 신자가 아닌데다 그녀에게 나쁜 이미지밖에 없어서 묘하게 냉정해 그대로 동영상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과장이 아오이를 말리러 들어갔더니 말리지 마! 이것들 잘못이야! 이것들 때문에 나는 으아하하하! 하면서 더 열을 올립니다. 실내를 자세히 봤더니 사물함 몇 개는 열려 있었고 안에 있는 가방과 여벌, 제복, 그리고 출퇴근 시에 신는 구두들은 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도 있었는데 무참하게도 너덜너덜. 무엇보다도 인상에 남았던 건 실내에 떠돌던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며칠 전부터 아오이는 우유 1리터짜리를 몇 개나 탈의실로 가지고 들어왔고 한여름인 낮에는 절전을 위해 실내 냉방이 끊기는 걸 이용 썩혀서 사물함 실내에다 마구 뿌려놓고 있던 겁니다. 혼문어네요, 진짜. 과장이 사내 핸드폰으로 연락, 남자 여럿이 와서 아오이를 붙잡았습니다. 실내를 잘 살펴보니 열린 사물함은 전부 클린룸의 시간제 직원들 것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까지 아오이를 몰아붙인 걸까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 동영상을 몇몇 사원이 보내달라는 말을 들었지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여자 탈의실이 있는 층은 회의실 몇 개가 있었습니다만
그다지 잘 쓰지를 않아 아오이가 쾅쾅대고 지랄해도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나중에 클린룸 여직원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클린룸으로 연락이 갔고 시간제 사원들은 모두 탈의실로 갔죠. 우리가 들어갔던 때가 너무 늦었던 탓인지 모두 뭔가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루이비통 백을 당한 사람은 전날 막 받은 보너스로 산 모양인 듯 역시 빠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썩은 우유가 뿌려졌지, 옷도 가방도 구두도 죄다 칼로 찢어놨지. 전부 쓸 수도 없게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지갑에서 현금이 모두 사라져 있던 모양으로 아마 처음에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나중에 칼로 소지품들을 박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아무래도 시간제 직원 안에서도 아오이를 해고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으로 아오이의 행동을 모두 기록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록 담당 같은 사람에게 문자로 보고하고 이걸 문서 파일로 남겨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날 열린 토론회에서 그녀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전에 제가 회사 역에서 봤던 아오이에게 팔꿈치로 얼굴을 밀쳐지고 뒤에서 차인 그 여직원도 이때 한꺼번에 보고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잠자코 있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우와. 그걸 본 상사는 할 말을 잃고 아오이에게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누군가가 휴대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몰래 녹음도 하고 있었어요. 엄청 고음질이어서 IC 레코더 종류일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죠. 아오이의 말로는 일하는 중에 화장도 하지 않는 시간제 직원들은 인간 쓰레기들이다. 쓰레기들은 인간 취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짓을 한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다. 그런 년들을 평범하게 대하는 다른 직원들은 다들 미쳤다. 그러니까 내가 모두의 눈을 뜨게 만들려고 했던 거다. 모두 내 행동에 감사해야만 한다. 그런 내 생각을 마음껏 드러낸 거다. 여기서는 부드러운 글로 썼지만 실제로는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싶을 정도 수준의 말을 썼었죠. 최소한의 차림새로 사회인이 화장하는 건 알겠지만 그 직원들이 화장한다면 제품에 언제 뭐가 묻을지 모르죠. 그러면 우리 회사 신용은 순식간에 뚝 떨어집니다. 그녀들이 쌩얼인 건 회사 규칙으로 그런 거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오이도 알고 있을 텐데 시종일관 그녀들에게 살아서 쪽팔리지도 않냐 라는 둥, 빨리 전철에 뛰어들어 죽으라는 둥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일방적으로 떠드는데 화가 난 한 사람이 영구직에도 여자가 있지. 그 사람도 클린룸에 들어가는 날이 대부분이니까 매일 쌩얼이잖아. 그건 어떡할 건데?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정사원이라 괜찮다네요. 정사원 이외의 사람들도 쓰레기라는 겁니다. 너도 시간제 직원이잖아. 그리고 점심시간에 다른 시간제 직원들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있던데 그럼 그때도 상대를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당연한 추궁이 들어갔습니다. 이야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오이 말고도 잡일을 하는 시간제 직원은 몇 있습니다. 그러자 아오이는 난 정사원을 약속받은 시간제라 괜찮아. 그리고 점심 같이 먹는 시간제 직원은 나를 존경하니까 특별히 보통으로 다뤄주고 있어. 나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니들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를 섬겨. 이미 말도 통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중역에 지금 시간제들을 정사원으로 승격시킨다면 우선은 클린룸 사람들부터라네. 그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 하는 발언으로 아오이의 얼굴은 새빨개졌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아오이는 해고, 훔친 돈은 반환, 망가뜨린 물건은 변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날로 자르고 싶었습니다만 아오이의 후임을 모집해 인수인계를 해야만 해서 한동안은 아오이도 회사에 얼굴을 내밀었는데요. 해고에 대해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듣자 하니
회사 여직원들은 모두 마지못해 아오이와 대화했던 모양입니다. 우수하고 이쁜 공주님 취급을 안 해주면 금방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약혼했다는 남자와의 이야기만 떠들면서 상대의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독여주며 아오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해주지 않으면 발톱에 때 같은 취급을 했다는군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건 본인과 아오이 신자인 남자 직원들, 그리고 저처럼 아오이에게 완전 무관심했던 사람들 뿐. 그리고 여기서 발로 차고 팔꿈치로 가격한 사건만은 아오이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땡땡씨를 불러주세요. 그 사람이 증언해 줄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해 불려갔습니다. 땡땡씨는 저겠죠. 저는 아오이가 팔꿈치로 얼굴을 밀어붙인 데다 뒤에서 발로 차는 것까지 봤습니다. 계단에 수차에서 저분은 구르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만약 넘어졌다면 그때 저분 주변 사람들도 같이 말려들어 도미노처럼 됐을지도 모릅니다. 저분이 하는 말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저만큼 키가 크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덕분에 그냥 보이고 만 거니까요. 했더니 아오이는 새빨개진 얼굴을 하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만 딱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오이에게 팔꿈치로 당했을 때 안경 프레임이 찌그러졌다고 했습니다만 복구 불가능할 것 같아 새로 샀다고 하네요. 또한 파견직에서 정사원이 될 때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만 아오이는 학력 미조였습니다. 이력서에 쓰인 건 중위권에서 상위권 쪽에 있는 정도의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었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던 건 지옥에서도 악명 높은 저질 사립고등학교였죠. 이 고등학교 통학 범인의 학생들은 거기만은 가고 싶지 않다면서 혼모노 양아치가 아니라면 빡세게 공부하는 수준입니다. 아마 거기밖에는 갈 수 없는 학력이었겠죠. 그 보고서와 토론회 때의 비밀 녹음 자료는 시간제 직원들에게 뿌려졌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순식간에 확산되고 말았겠죠. 상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가 찍었던 동영상도 누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거나 보내지 않았어요. 아오이 신자들이 이것저것 물어올 게 싫었으니까요. 저는 관계없어요. 동영상도 안 찍었어요. 그날은 총무과에 일이 있어 갔을 뿐이고요. 그 뒤로는 부서 이동한 전 상사랑 딱 만나게 돼서 요즘 어떠세요? 같은 말을 나누고 있었어요. 라고 했을 뿐입니다. 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만은 누가 물으면 정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약혼자를 찾아내 친한 동료를 가장, 결혼 파티에서 아오이짱에게 서프라이즈하고 싶으니 의논하고 싶다는 거짓 이유로 꿰어내는데 성공. 거기서 그 동영상과 상사에게 제출했던 보고서, 토론회 자리에서 녹음된 음원을 내놓게 됐던 겁니다. 우리 치규사마들의 예상대로 아오이는 약혼자 앞에서 그런 일면은 전혀 보이지 않고 상냥하고 배려심 많은 귀여운 여자를 연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오이가 해고된 것도 몰랐을 것 같네요. 그런 동영상과 심한 욕지거리로 토론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은 약혼자는 입이 쩍. 게다가 그 남자를 불러낸 시점이 크리스마스 직전이었다는 게 철저한 악의까지 느껴집니다. 아오이에게는 약혼이 파국에 이르고만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됐겠죠. 어딘가 외국에 가서 결혼식 하려던 예정도, 사이좋았던 친구들, 동료들과 할 파티도 모두 백주야가 되어 파국을 맞았으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오이는 연말에 해고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급 휴가도 남아있지 않았고 일 인수인계도 해야만 해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끝난 뒤에 나온 아오이는 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짙은 화장으로도 속일 수 없을 만큼의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업무 관계로 클린룸에 들어갔던 저는 시간제 직원 모두가 고소해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오이가 했던 짓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당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것들 말고도 지독한 짓을 많이 했으니 그 원한을 잔뜩 샀을 겁니다.
남들이 고소해해도 어쩔 수가 없죠. 본성을 모른 채 결혼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약혼남은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3년 교제 동안 계속 숨겨왔던 아오이도 엄청난 연기자라고 생각하지만요. 역시 여자는 2차원에 한한다 라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치규님들? 너무 졸리니까 자고 일어나서 답하게 되겠네요. 질의응답. 재밌어. 상쾌한 기분이야. 수고했어. 여자란 무섭네. 맞아. 여자는 적으로 돌리면 무섭지. 나도 모르는 새 적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어. 복수하며 속이 후련해지지만 허무함도 남네. 아오이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또 새 회사에서 내숭 떨다가 본성을 드러낸다 생각하니까 새로 갈 회사 직원들 전부가 불쌍합니다. 본사 빌딩에서 청소해주시는 분들이나 식당 아주머니에게도 독서를 날렸다니까요. 이른커녕 외출도 하면 안 될 개패급이네. 그래도 시원하다 이 쌍놈 거. 하도 내숭을 떨어 처음엔 아오이가 그런 인간이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대로 결혼에 애까지 낳았다면 애를 위해 매를 든다면서 학대해도 놀랍지 않아요. 이런 계통 이야기엔 자주 있는 패턴이지만 약혼자는 망상이나 허세,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일단 상대는 실제하고 있었네. 그 점은 놀랍다. 이런 여자는 뒤에서 원조 교제한다든가 하는 이미지도 있어.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콤플렉스를 가진 것 같고 약혼자도 몸을 막 굴리게 만들어 파멸시킬 것 같은 느낌? 원조 교제라는 말을 들으니 처음에 아오이 신자가 말해준 게 기억나는데요. 아오이는 요일별로 입는 옷, 머리 스타일, 그리고 화장 계통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향수 냄새까지 바뀌는 걸 깨달은 신자는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나요. 회사에서는 제복이라 통금 복장은 너무 캐주얼만 아니라면 뭐라도 아무거나 좋습니다. 날에 따라 거의 쌩얼에 뭐라고 그러죠? 내추럴 메이크업 그런 거나 렌즈가 아닌 안경이라든지요. 성형이나 싶을 정도로 눈이 커 보이게 만든 화장이거나 약간 비주얼 계통이 들어간 옷이거나 말이죠. 그게 요일 따라 확실한 규칙성을 지니고 있어 어쩌면 원조 교제 상대가 요일로 정해져 있어 거기에 맞춘 건지도 모르겠어요. 3차원녀가 어떻다기보다는 그 여자 머리가 너무 이상한 것뿐이 아닐까 생각해. 같은 3차원녀가 피해자가 된 거니까. 여자인데 팔꿈치로 맞고 차인 건 너무 불쌍하다. 정병녀가 시간제 여직원을 써서 일이나 남자들에게 사회적 위해를 가해온다면 3차원녀가 이상하다도 이해할 수 있지만 말이야. 아오이가 정병자라는 것만으로 여자는 나쁘지 않고 그저 피해자라고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도 말이죠. 3차원 여자는 직장 동료로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건 좋아도 한 발 더 나아간 관계가 되는 건 좀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와주는 2차원녀가 좋습니다. 투채널에 일이 겪었던 직장 내 아오이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이런 여자가 주위에 존재한다면 우리 치교 구독자님들은 일의 입장이 될까요? 아니면 아오이 신자 같은 입장이 될까요?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교 2009년 여름. 믿어줄지 어떨지 모르겠어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일은 망설이면서도 글을 올립니다. 딱 1년 전 친구인 T와 O와 함께
낚시 동영상을 만들어 니코동에 올리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침 오가 금방 산 캠코더를 가지고 나와 일의 아버지 차를 빌려 산에 가기로 합니다. T와 O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를 않아 18살이 된 게 일밖에 없어서 면허를 딴 사람도 일뿐이었다는 것. 어떤 낚시 영상이냐 하면 일과 T가 캠코더로 영상을 찍으면서 심령 스팟을 탐험하고 있을 때 아주 잠깐 여장한 O가 화면 속에 들어가고 일과 T는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사이트에 올리는 설정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지만 당시의 일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다만 셋 모두 쫄보라서 진짜 심령 스팟이 아닌 그냥 그렇게 보이는 산속으로 간 다음 거기서 영상을 찍기로 했던 겁니다. 오후 4시경에 출발. 적당한 산길을 달리고 있던 중 딱 좋은 느낌의 포장되지 않은 임도를 발견합니다. 그 길을 조금 나아가니 넓은 장소가 있었고 무슨 자재 같은 걸 두는 곳이라 거기다 차를 세운 일행. 우선 주변에서 연출에 쓰일 만한 장소는 없는지, 오가 숨어 있을 만한 장소는 없는지 여러모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30분 정도 주변을 찾아 돌아다녔더니 일은 자재 적치장 앞 숲속으로 낡은 오두막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T와 O에게 그걸 전하고 일이 여기 괜찮지 않냐? 물어보자 오가 처음에는 여기서 혼자 기다리는 건 무섭다며 걱정했는데요. 일과 T가 말을 꺼낸 건 너 아니냐 비웃으며 뭐 기다린다고 해도 10분 정도잖아. 오를 달랬고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2시간 정도가 지났고 주변은 완전히 캄캄해지죠. 그리고 오가 T의 누나방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여자 옷을 갈아입는 동안 일과 T는 적당히 꾸며낸 심령 스팟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저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10분 정도를 그렇게 녹화한 뒤 오도 준비가 다 됐길래 진짜 낚시 부분을 촬영하기 시작하죠. 일과 T는 웃음을 참아가며 필사적으로 쫀 모습을 가장 오가 숨어있는 건물로 다가갔는데요. 10m 정도만 더 가면 될 때 오가 갑자기 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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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을 지르면서 오두막 그림자에서 뛰어나온 겁니다. 일과 T는 처음엔 멍하니 있었는데요. 오가 너무도 필사적인 형상이었기 때문에 일과 T도 전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세우던 광장까지 와서는 자기가 아직 여장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빨리 출발해! 여기 위험해! 빨리 도망쳐야 돼! 라며 이를 운전석으로 밀어넣고 자기는 뒷좌석에 올라탑니다. 일과 T는 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만 우선 차를 출발시켜 왔던 길을 돌아가기 시작. 한동안 차를 달리던 중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포장길로 나올 무렵이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변이 일어났다는 일. 차 천장에 뭔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쾅! 하는 큰 소리가 납니다. 일은 아버지 차에 기스가 나면 되니까 일단 차를 세우고 무슨 일인지 보려고 했는데요. 오가 세우지 마! 나중에 확인해도 되니까 일단 달려! 여기 미쳤어! 라네요. 일은 밖에 나가는 걸 저지당해 어쩔 수 없이 차를 다시 출발시키려 합니다만 조수석에 있던 T가 일의 팔을 잡아 끌면서 야, 저거 하더니 조수석 쪽 창문을 가리킵니다. T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본 일은 말을 잃었죠. 숲속에서 많은 사람이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한 20명 정도는 될까요? 모두 아래만 바라보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달리 엄청난 속도로 차로 접근해 옵니다. 일은 온몸의 털이 다 일어서는 느낌에 휩싸였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걷고 있는 것뿐이었지만 일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일은 차를 급발진시켰고 그 후로 셋은 모두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달리니 멀리서
드라이브인 같은 불빛이 보였다는 일. 일은 T와 O에게 일단 저기로 들어갈까 물어봤지만 둘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드라이브인 주차장에 차를 세우죠. 거기서 먼저 O에게 사정을 물었을 때 드디어 자기가 여정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일단 옷부터 갈아입자 라고 합니다. 거기서 셋 모두 긴장감이 풀렸는지 차 안의 분위기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일. 모두 안정을 찾아서 드라이브인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거기서 O에게 다시 아까 뭔 일이었는지 물어봅니다. O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O는 일과 T가 오기 전까지 오두막 뒤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오두막 반대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서 일과 T라고 생각. 미리 맞춰두었던 오두막 창문 쪽으로 이동해 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일과 T가 오지를 않아 일단 길 쪽으로 얼굴을 내민 거죠. 그러자 길 한가운데 덥수룩한 머리의 할머니가 서서는 희죽거리면서 오 쪽을 보고 있었다나요. 오는 살짝 섬뜩했다는데요. 할머니가 거기 서 있으면 순서가 어긋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비켜주실래요? 물었습니다만요. 할머니는 희죽대며 오를 보고 웃고 있을 뿐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아 정말 2, 3분만이라도 좋으니까 비켜달라고요. 좀 강한 어조로 말했다는 오. 그러자 할머니는 희죽대던 표정으로 와서는 오의 팔을 붙잡고 그대로 숲속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는 뭐 하는 거예요? 라면서 저항했습니다만 노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힘으로 질질 숲쪽으로 끌려갔답니다. 그리고 숲속 안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고요. 오는 거기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할머니를 발로 차 떨어뜨리고 그대로 일과 T가 있는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 중간에서 둘과 합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는지 오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만 여튼 일반 집단이 아니었다는 건 틀림없다고 일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들이 차로 돌아오던 중 봤던 집단도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쨌든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상황이긴 했었죠. 그러나 영상도 제대로 만드는데 실패하고 시간도 시간이라 그날은 그대로 해산하게 됩니다. 여름방학 중 일과 T와 O는 몇 번을 만나 놀기도 했지만요. 그날 있었던 일은 어쩐지 모두 꺼내지 않고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친구와 아침까지 가라오케에서 놀다 새벽 5시쯤 자전거로 집에 돌아가던 중 큰 길 반대편에 있는 O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O는 양손으로 쟁반을 받치고 있는 모양으로 자세히 봤더니 그 쟁반 위에 물인지 먼지를 담은 유리컵을 얹어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은 저 자식 뭐하는 거지? 생각. 야, 오! 뭐하는 거야? 하고 불렀는데요. 들리질 않는 건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O는 그대로 사거리에서 꺾어지더니 어딘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일은 O에게서 온 전화로 잠이 깼습니다. O의 말로는 전화로는 설명이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 집으로 와줘 라네요. O의 집에 도착했더니 T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O는 일과 T에게 우선 이것 좀 봐달라면서 그날 녹화했던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동영상을 보다가 T가 대체 뭐야? 이게 뭐야?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일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만 T와 같은 기분이었다네요. 왜냐하면 일들은 분명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동영상을 찍었고 그 기억도 있고요. 도망쳤을 때의 기억도 있습니다. 당연히 셋 모두 기억이 딱 들어맞죠. 그런데 동영상에 찍힌 일들은 무슨 일인지 차 안에 앉아 있었고 캠코더는 뒷좌석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동영상이 시작되고 20분 정도를 일들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앉아만 있었고 그게 지속적으로 찍혀 있는 겁니다.
영상이 20분을 지났을 무렵 뒷좌석에 있던 오가 문을 열고 여전히 아무 말 안 한 채 밖으로 나가더니 모습을 감추고 맙니다. 그리고 5분 정도 더 지났을 때 일과 T도 문을 열더니 밖으로 나갔고 영상에는 아무도 없는 화면이 그 뒤로 10분 정도 찍혀 있었던 겁니다. 동영상 안에서 일들은 한마디도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라곤 문을 여는 소리와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벌레 소리뿐이었죠. 거기서 일단 오가 동영상을 멈추고 일과 T에게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봤습니다. 일은 어떻게 생각하냐니? 뭐야 이거? 하고 답할 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동영상 안의 일과 T와 오는 지금 일들 머릿속에 있는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일. 그건 T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오는 그렇겠지.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영상도 이상해 하면서 멈춰놓았던 영상을 다시 재생하기 시작. 한동안 아무도 없던 차 안과 앞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깥 경치가 찍혀 있었는데요. 거기서 4, 5분 정도 지나자 차 앞쪽 방향에서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 그림자는 점점 차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계속 보고 있었더니 그게 부스스한 머리의 할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는 거기서 그 할망구야 이거 내 팔을 끌어당겼어 흥분한 듯 말을 꺼냅니다. 그 할머니는 차 보닛에 한참을 손을 댄 채로 희죽거리며 차 안을 보고 있다가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게 된 직후 동영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 야바이 야바이 하고 비명 지르는 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모르고 동요하는 일과 T가 나오고 있었죠. 그건 정말 갑작스러웠고 마치 차 근처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갑자기 당황하는 연기를 시작하는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의 영상은 차를 출발시킬 때까지만 찍혀 있었는데 틀림없이 일들의 기억에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는 녹화 직전에 여장했을 텐데요. 원래 옷으로 갈아입은 게 드라이브인에 도착하고 나서잖아요. 그런데 동영상 안에 오는 자기 옷을 입은 채였습니다. 대체 오는 어디서 옷을 갈아입은 걸까요? 이것도 저것도 부자연스럽고 이상합니다. 일들의 기억과 완전히 다른 내용의 동영상에 셋 모두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영상을 모두 보고 나서 오는 그리고 오늘 일인데 말이야 하며 이야기를 시작. 어젯밤에 잤는데 오늘 깨닫고 봤더니 내가 땡땡강 다리 있는 데서 쟁반 위에 물을 담은 컵을 얹고 서 있었다니까. 난 그런 기억이 아예 없는데. 땡땡강은 지역에서 비교적 큰 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은 그날 아침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T와 O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를 불렀지만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오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뭔 영문인지도 모르고 집에 돌아왔더니 갑자기 그 동영상을 꼭 봐야만 한다는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봤더니 그 상태였던 거지. 조금 고민했는데 니들도 보는 쪽이 좋을 것 같아 부른 거야. 여기서 T가 끼어듭니다. 이 동영상 메모리 카드 그냥 놔두면 위험하지 않을까? 앵망이나 뭐라도 받는 쪽이 좋지 않겠어? 일과 오도 그 말에는 같은 의견이었죠. 서둘러 근처 절로 캠코더와 문제의 동영상에 기록된 메모리 카드를 들고 가 스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반신반의한 모습으로 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동영상을 보고 나더니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이 카드 여기서 잠시 맡아둬도 좋겠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들은 이런 섬뜩한 물건을 더는 수중에 두고 싶지 않아 바로 그러겠다고 한 다음 메모리 카드를 스님에게 맡긴 후 휴대폰 연락처를 전달하고 저를 떠난 뒤 그날은 서로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전날의 오와 마찬가지로 쟁반 위에 물이 담긴 컵을 얹고서 땡땡강 다리 위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정신이 나가 있는 티도 있었죠. 티는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지만 어깨를 흔들었더니 화들짝 놀란 얼굴로 이쪽을 돌아보더니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 어디야?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일은 지난밤 집 이불 속에서 잠이 든 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고 있었을 텐데 티도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에 있었다는 모양입니다. 일은 너무 무서워져 우선 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는 막 잠에서 깨어 처음엔 멍한 상태였습니다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일의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셋이 의논한 후 전날 갔던 그 절로 찾아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절에 도착하자 모든 걸 알고 있던 건지 스님은 바로 만나러 나와주었습니다. 새색이 일어났던 일을 스님에게 이야기하니 스님은 팔짱을 끼고 한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든 듯 한참을 자리를 벗어났다가 부적주머니 3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셋 모두 이젠 일은 잊어라. 그리고 이 부적을 1년 동안 몸에 지니고 있거라. 그럼 오늘 있던 일과 같은 일은 더는 안 생길 거다. 랍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랬나? 이건 계속 우리가 맡아두었으면 하는데 그래도 되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스님은 뭔가 일들 몸에 일어났던 게 어떤 일인지 아무래도 알고 있는 모양이었는데요. 결국 일들에게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들도 그 일을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느꼈다네요. 다만 스님은 하나만은 알려줬습니다. 우선 일들에게 이 자재 적지장 같은 곳과 오두막 근처에 강이 있었니? 하고 물어봤죠. 오가 기억나는 한도 내에선 없었다고 보는데요. 대답하자 스님은 그렇구나 라며 계속해서 왜 일들이 무의식 속에서 물이 든 컵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던 건지 자기 생각을 섞어가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들은 어떤 일종의 저주 같은 것에 걸려있던 모양. 그 주술이 이어지는 길을 만들기 위해 일들을 강가로 누군가가 보내려고 했던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라는 게 사람인지 아니면 그 외에 무엇인지 그건 스님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어쨌든 강을 통해 흘러온 저주를 통하게 만드는 문 역할이 그 컵 안에 들어있던 물이라는 모양. 일들은 저주의 근원에게 유도되어 잠에 빠진 동안 집에 있는 컵에 물을 담고 저주를 받아들이기 위해 강으로 갔다는 거죠. 이대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일들이 저주의 통로를 계속하게 됐다면 그 후 어떻게 됐을지는 스님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다만 무사히는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고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적주머니는 그렇다 할 힘은 없지만 적어도 일들이 있는 곳을 저주의 근원이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만 지나면 저주의 흔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들이 조종당할 일도 없다고 합니다. 부적주머니를 받고 나서 일들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도 불안감에서 다소나마 해방됐고 뭔가 안심된 마음에 그대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나요. 그리고 일들은 고등학교를 졸업, 진로도 제각각이 되어 일은 돈의 대학으로 진학. T와 O와는 지금도 연락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날의 일을 화제에 올리는 일은 거의 없답니다. 스님에게 들었던 대로 기억이 사라지는 일이나 이상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잠이 깼는데 중랑천변에서 쟁반에 물컵을 올려놓고 자기가 멍하니 서 있다.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울까요? 이렇게 함부로 심령스팟에 갔다간 자기도 모르는 새 어떻게 될지도 모를 일이군요. 아, 그리고 중랑천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중랑천이 맞습니다. 저나 치규사마들이나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할 것 같네요. 물론 지진 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